안녕하세요.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최근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를 전복한 HTS의 수장인 알 졸라니는 유대인으로 모사드 요원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를 전복한 HTS, 일명 아이시스 알카이다의 수장은 유대인이며 텔아비브의 이슬람 법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참수자들이 역시 모사드 요원일까요? 이스라엘 이네트 뉴스에 따르면 아부 무함마드 알 졸라니는 요나탄 아비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모사드 정보 요원입니다. 그는 가짜 신원인 졸라니를 사용하고 국제 테러 집단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이네트 뉴스에 실린 기사는 율리시스 비밀 프로젝트라는 추악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1950~60년대 모사드 요원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랍인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리아 정부, 옛 시리아 정부를 전복했죠.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에 있는 졸라니와 그의 모든 부하들이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이유입니다. 시리아의 반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상은 할 터너 라디오쇼 미국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 반군인 HTS의 수장 알 졸라니는 2003년에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이다에 합류했고 2006년 미군에 체포돼서 이라크 내 감옥에 5년간 수감되었습니다. 2011년에 알카이다 연계 조직인 알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고 미국은 2013년 국무부 행정명령 13224에 따라 공식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현상금 1천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에 알 졸라니의 체포 시 1천만 달러 현상금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현상금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알 졸라니는 시리아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앞으로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우리가 알카이다를 만들었다. 우리가 빈 라덴을 만들었다. 우리가 시리아를 전복시켰고 그들은 HTS라고 한다. 이것은 오바마가 2011년 12년 지하디스트들에게 준 임무다 라고 방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반군연합체인 시리아 국민군의 훈련과 보급에 튀르키예 정보기관과 민간 군사 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RT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 전복 며칠 만에 450회 이상의 공습으로 시리아의 방위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새로운 시리아 당국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 재개를 희망한다. 모든 정치 및 민족, 종교단체가 시리아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러시아는 정치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리아가 붕괴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시리아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리아에는 900명이 아닌 2,000명, 이라크에도 2,500명 이외에 일부 추가 임시 지원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설 예비역 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계속되는 국정원발 가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정원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다는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원이 이런 가짜 뉴스를 공표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그 과정이 이상하다. 그동안 러시아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병되었다는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금만 의심을 가지고 보면 가짜 정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기획과 통제하에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 국정원이 유포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한국과 유럽의 언론들이 퍼나르는 것이다. 처음에 미국은 직접 정보를 퍼나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행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짜라고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계속해서 가짜 정보를 퍼나르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원이 현재 전국과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국정원이라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국정원이 우리와 별로 상관도 없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가능한 해석이라면 미국 CI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한국 국정원이 아니라 미국 CIA 한국 지부에 불과하다. 이런 조직을 위해 예산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국정원도 해산해야 하는 지경인 듯하다. 군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 ABC 뉴스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고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사상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방어를 하면서 손실이 공자인 러시아군보다 더 많은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병력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 앞으로 전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선에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이 없어서 종료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상 한설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이혜영 교수는 국정원이 북한군 생포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2022년 2월 24일의 사진을 제시했다. 대국민 사기질이 들통나자 하루 만에 포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윤석열 쿠데타의 유력한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 연합뉴스가 가짜뉴스의 살포 창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12월 중순 이후 파병을 조작한 한국 언론 전부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국 1개 부대의 식민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조선군 파병설은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미동포 윤현일 선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현재 상황을 빗대어 분단에 기생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경악스러운 흉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같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들이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석열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쳐 날뛰는 악귀 같다. 그중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기획한 병영도 작전은 엄청난 충격이다. 정치인과 종교인, 판사, 재야인사, 언론인 등
16명을 수거 납치해 백령도로 향하는 배에 실어 고의적으로 폭파 침몰시킨 뒤 조선에게 뒤집어 씌우는 공작이었다. 전형적인 반북 북풍 공작이다. 김어준의 국회 증언에도 특수부대가 조선인민군복을 입고 한동훈 사살, 미군 사살을 하고 조선의 반격을 유도한다는 공작 내용이 있었다. 백령도 작전은 과거 우키시마 마루호 폭파 사건이 연상된다. 일본은 1945년 8월 24일 해방 후 조선인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우쿠시마 마루호에 태워 일본의 마이즈루만에서 폭파시킨 사건이다. 메가더의 해군 명령에 의해 함선 항해가 금지되자 일본은 이 배를 폭파시키고 사고로 위장했다. 지난 3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작전명 충성 8천으로 2주간 계엄 집중 훈련을 했다. 일왕에 영원히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성 8천이 작전명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일본 기미가요 가사 중에는 일왕이 1000대, 8000대까지 년년세세 조약돌이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가사가 나온다. 충성 8천을 작전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이 일본 군대를 코리아 반도에 끌이기 위한 매국노 같은 사고다. 1945년 일제 폐망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름을 바꿔 한국인 행세를 하는 잔류 왜구 숫자가 5만여 명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계엄에 참여한 자들은 잔류 왜구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12.3 계엄에서 드러난 각종 정황들을 종합하면 북파공작원 HID의 자작극 계획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숱한 북풍 사건도 조선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 68년 10월 30일 울진 삼척 사건, 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사건, 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일면 김현희 사건 등이다.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에 대해 전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는 자신이 펴낸 1983 버마를 통해 아웅산 묘소 테러를 미국과 전두환 정권이 벌인 자작극, 즉 조선의 소행을 가장해 치밀하게 기획된 대북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울, 남한에서 왔다고 주장했던 주동자인 강민철은 당시 체포되어 버마 감옥에서 25년간 복역했고 마지막 해인 2008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대한항공 858편 실종사건, 김현희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선의 공작이라고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끝이 났다. 유가적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김현희는 조선 사람이 아니다. 김현희의 진술은 모두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김현희는 반공 강연회로 돌아다녔으며 국정원 직원과 결혼해 살고 있다는 마지막 소식만 있을 뿐이다. 강진욱 기자는 강민철은 북한 공작원이 아닌 전두환 정권의 북파 공작원이라고 밝혔다. 강민철은 버마 감옥 수감 중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과 테러범 김현희 체포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다고 한다. 강민철은 김현희가 해외 특수작전 훈련을 받던 시절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역대 정권들은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해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 여러 사건을 조작했다. 1945년부터 미군정의 보호하에 친일 친미 세력들이 한국의 주요 자리를 독식하며 한국 사회를 병들게 했다. 암적 존재들이다. 도려내야 한다. 윤석열 계엄 이후 미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 식민관계임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상 재미도포 동포 윤현일 선생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한편 전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는 2015년 목함 지뢰 사건도 정보사가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2월 28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은 12.3 계엄난동에 동원된 정보사 공작조가 2016년 4월 총선 일주일 전 중국 류경식당의 조선인 여종업원 13명 납치에도 관여했다며 자신이 취재 중 들었던 이름 국정원 요원 정지용이 안산 햄버거 가게에 왔던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었다고 밝히고 정보사가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때도 국방장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대북 보복 작전을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종 전 사계절 출판사 대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시나리오는 바이든의 딥스테이트가 총지휘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소개시켜드리죠. 미 국무부는 한덕수 대행을 적극 밀다가 탄핵 소추되자 말자 그 즉시 한국 국민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미 정권 교체기에 바이든 딥스테이트의 위력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다. HID 블랙 요원이 12월 25일까지 청주공항 사드기지, 대구공항을 목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보받은 이광희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전쟁 도발 행위가 윤석열 탄핵 후 20일 넘게 지속됐다는 것 아닌가?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 전쟁 시나리오를 총지휘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탄핵 소추 상태의 윤석열일까? 아니면 국방부? 국정원? 아니다. 답은 바이든의 딥스테이트다. 그들밖에 없다. 지하의 딥스 정보요원이 전쟁 도발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캠벨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현 국무부 부장관으로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세 중 실세다.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후 캠벨은 한덕수 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면서 고위급 대면 외교도 복원하겠다고 했다. 미 현 정부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한덕수는 이때부터 선출직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개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각과 국힘당 전범 내란 세력들이 응집하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 다행히 27일 한덕수 탄핵 소추는 가결됐다. 민주당이 바이든 정권의 의지를 격파한 것이다. 박수쳐 맞이 않을 쾌거다. 그런데 민주당이 트럼프 라인의 사인을 받은 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 25일 지하 공작이 중단된 것도 트럼프 라인이 작동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이재명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자기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는 유머를 날렸다. 이것은 아마도 장차 그의 정치 행로를 암시하는 것 같다. 그는 차기 권력인 트럼프에 확실하게 줄을 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비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 전략가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콜비 역시 대중국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북과의 관계는 대탕트,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단계별 부분 협상 내지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 콜비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주한미군은 대중국 전선에만 유효하며 미-한일 동맹은 대중국 전초기지의 성격이란 것이다. 한국군은 대중국 전쟁에서 대리군으로 차출되는 용도로 사용된다. 콜비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라인은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려는 바이든 딥스의 공작을 끊어놔야 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로서는 비록 트럼프가 신현실주의자로서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을 펴지만 그게 한국의 평화를 위한 조건이 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틈새 시장에 제대로 장을 벌려서 수익 창출을 많이 해야 한다. 자주적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의 사대할 게 눈에 뻔한 이재명의 민주당에 민주시민 국민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윤석열 악당들로부터 지키는 걸 애타게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억누르고 전쟁의 뿌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빠르게 돌아오는 시간은 도탄에 빠진 인민의 삶을 변혁하라고 동강난 삼천리를 잇고 유라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라고 요구할 시간이다. 한편 그런 시간을 인민이 창출할 인민의 진지들을 구축할 시간이다. 이상 김영종 전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국정원이 지난 10월 말 11월 초께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의 협조를 받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은 11월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났다는 보도가 나왔죠. 북의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뿌려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의 계엄을 비판하지 않아 미국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편 재미동포신가요? 스콧 리 선생은 엘브리치 콜비 미 국무차관 임명자가 2017년 12월 대북 위기 당시 트럼프에게 북폭 위협을 중단하고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한 핵심 인물이다. 펜타곤을 구조조정하고 45명의 사성장군을 10명까지 줄이는 등 조직 감축과 예산 축소,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 감축, 핵미사일 전력의 현대화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0여 개의 해외 미군 기지도 300개 내외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국제전략이나 패권 유지보다 미국의 실질적인 산업 생산력, 재정적 현실, 인구 통계학적 현실을 반영한 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국방차관 임명자죠. 오늘 류교환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